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술입니다. 비교적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1일에 이제 교육 등교 수업을 한 차례 더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이 등교 수업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KBS 생생토론에서는 이 코로나 이후 교육 환경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 학교는 등교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필요한 교육 정책 무엇인지 두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임창수 교육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이원균 총학생회장도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이태원발 이 집단 감염 사례가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주에서도 한 명이 2차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 이태원발 이 코로나 이 확진 증가 추세와 관련해서 등교 수업을 한 차례 더 연기했죠. 일주일씩 이제 순차적으로 더 연기했는데 앞으로 더 좀 연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정대로 그냥 가겠습니까? 예,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발생함으로써 많은 걱정거리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학교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까지 저희들이 5차례 연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현 보건 체제로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고 또 방역상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어떤 합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부분의 공통적인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학교의 개학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현재 추세로 보면 5차례나 연계됐기도 되었고 또 학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고3 학생들에 대한 진로와 진학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서는 조금은 알겠습니다. 다시 연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권선필 교수 어떻습니까? 이제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이 이제 시작되게 됐는데요. 대학교에서도 지금 원격 수업 대신에 이제 일부 학과에서 등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 이미 등교를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특히 미술, 그리고 체육 같은 쪽이나 이런 데는 실시간 수업할 수가 없으니까요.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이쪽은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음악 같은 경우는 주로 1대1 지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떨어져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일부 수업을 지금 현재 비대면 수업이 아니라 대면 수업, 교실 수업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편한 건 있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꼭 실습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양 수업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또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완벽한 교실 수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온라인 수업도 아니니 이렇게 자꾸 ገብ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광진 소장 어떻습니까? 교육부가 이제 5차례 이제 연기를 했는데 아예 이번 학기는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이지만 한 학기 전체를 좀 원격 수업을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여전히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등교에 대한 원칙을 교육 당국이 확실하게 세웠으면 합니다. 지금 이미 등교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 베트남이라든가 대만 같은 사례를 보면 이제 확진자가 일정 기간 나오지 않는 그런 시점을 택해서 등교했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를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학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그 수준이 언제까지인가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이른 감은 있지만 또 뭐 이게 지금 대학 입학 전형만 아니면 사실상 고3이 지금 개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네. 그 이현균 중학생 어떻습니까? 이제 초중고등학교 상황이긴 하지만 대학교에서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현재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 이번 학기는 이제 원격으로 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우선은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하기 네. 때문에 학생들의 대부분이 원격 수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일부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이 실험 실습 실기 위주의 학생들이 대부분 그나마 좀 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이론 위주의 수업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등교 일정을 보면 오는 20일 날 이제 고3 학생들 그리고 한 주 뒤에 또 27일에 고2 학생이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등등 해가지고 한 주 간격으로 등교 일정이 각각 다른데 고3 학생들의 어떤 학부모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중학생들의 학부모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교육장? 예, 교육장님? 고3 네. 학생들의 네.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진로와 진학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교 수업을 하는 것을 상당히 원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유치원 학생들 그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등교 수업을 하는 부분하고 온라인 수업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조금 찬반이 갈릴 것이라고 찬반이 생각을 갈린다. 합니다. 예. 네. 그 찬반이 왜 갈릴까요? 좀 구체적으로 좀 권 우선 교수께서 안전의 문제성을 이제 강조하시는 네. 분도 있고 또 네. 이제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는 학교에서 안전한 가운데서 하는 부분을 또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긴급 돌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긴급 돌봄 학생들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그런 것을 네. 보면 이제 긴급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원하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찬성을 할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돌봄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안전 때문에 네. 그 온라인 수업을 지속하는 부분도 찬성하시는 부분으로 나눠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선필 교수 어떻습니까? 그 교육부가 등교 결정을 뭐 5차례 연기를 했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이런 등교하자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일부 반영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학부모님 의견이 갈라지더라고요. 심지어는 갈라집니까? 저희가 개학한다고 잠깐 이야기했을 때 네.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가지고 학교가 좀 당혹스러울 면이 있었는데 이유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원격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네. 자취나 네. 하숙 또는 뭐 원룸을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젠 기간이 단기간 할 수밖에 없는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만 네. 와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 비용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반대하시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가까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먼 데서 오는 경우에는 그동안 계약도 안 하고 있었다가 지금 가서 이제 방구하고 뭐 길어야 또 한 달 반, 2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기간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님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성광 교수 어떻습니까? 이제 그 교실 수업이라는 것이 교실 하나에 학생들이 대개 이제 30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책걸상 간격을 띄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2m 거리 두기 좀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소해 나갈 수 있을까요? 등교가 이제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게 생활 방역 그 수칙이 네. 학교 내에서 제대로 지켜지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제가 볼 때 이제 많은 교사들이 걱정하는 그겁니다. 특히 뭐 초, 중고 학생들이 활동력으로 볼 때 이게 과연 마스크를 갖다 계속해서 뭐 마스크. 6시간, 7시간 쓰고 다닐 네. 수 있겠느냐. 또 뭐 1m 이상 거리 두기가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느냐. 이건 정말로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뭐 관리를 하긴다는 것도 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게. 매 시간마다 수업 시간이 가능하겠지만 뭐 쉬는 시간이라든가 뭐 또는 그 밖에 여러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이럴 때 과연 이게 관리가 됐느냐, 되겠느냐를 살펴볼 때는 참 어렵다. 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네. 현장 의견이 많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과 연령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제 이원규 총학생이랑 얘기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어떤 의식이 좀 성숙해 있으니까 마스크 어떤 준칙 이걸 잘 지킬 것 같은데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너 몇 시간 마스크를 쓰고 수업 듣고 쉬는 시간에도 쓰라 좀 잘 지켜줄까요? 제 생각에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은 네.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동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동 수업도 하고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주변 편의점도 가야 되고요. 네. 그 외에도 교사님들이 계속해서 교실을 돌아다닐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쓴다고 가정을 하여도 그 방역 대책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뭐 얘기를 들으면 이제 등교 이후에 학생들한테 첫 수업 주제가 마스크를 왜 써야 되는지, 마스크 안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뭐 사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수업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일상적인 그 생활 속에서의 거리두기 이런 부분은 이미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네. 학생들한테 교육이 돼 있고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거리를 둔다는 거, 생활 속의 거리두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예측되기 때문에 네. 저희 대전교육청에서는 그 생활 어떤 지도라든가 아니면 네. 보건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에서의 그 인력 지원에 필요한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한 37억 정도 편성해서요. 네.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생활지도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에 관련된 그 인력 지원들이 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좀 표시를 해뒀을 때 아무런 얘기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서서 거리를 유지하는 걸 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학생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복도라든가 아니면 급식실이라든가 화장실 앞에 이렇게 어떤 표시를 해둠으로써 어떤 그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는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의 지도가 상당히 영향력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이 생활 지도라든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조그마한 그 리플렛을 그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학급에다가 저희들이 3.3 생활 수칙을 갖다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군요. 붙여서 저희들이 생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비가 와서 좀 날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날이 점점 뭐 뜨거워지는 그런 계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컨을 트는 어떤 교실이 생길 것 같고요. 또 그러면 에어컨을 틀면 전 공기 순환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선필 교수 어떻습니까? 이 기후적으로 어떤 계절적으로 어떤 공기 전염의 공기 확산 그러한 실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우려되는 건 뭐 무한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도상 연습도 좀 개학 준비를 하면서 했거든요. 네. 그 학교 교문 앞에서도 출입자 체크하는 거, 체온 체크하는 거 했고요. 각 건물 앞마다 건물마다도 있고 각 학과마다 체온 측정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다 하고 교실 앞에 저 뭐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거 했는데 그래도 문제는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학교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학과나 또 저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해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거 외에는 사실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만큼 창의적으로 저희가 협력하는 거에서 답이 나오지 누구 한 사람한테 책임 맡겨가지고 문제가 풀어질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요. 이제 이 학생의 어떤 등교 문제가 학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테고요. 또 가족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확진 사례가 나오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중이 수백 명이 또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어떤 생활 공간인데 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해당 건물에 있는 학생들만 등교를 못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층만 못하게 하는 건지
학교 전체를 어떤 폐쇄하는 거지 이러한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성광진 교수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게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되고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전체 학생들이 자가 격리되고 네. 그리고 진단검사를 받아야겠죠. 또 거기다가 학교도 아마 봉쇄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다 이 무증상 감염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뭐 그런 사례가 30% 많죠. 이상 네. 뭐 무증상 감염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일단 발생했다 하면은 이게 뭐 2차 감염, 가족 내 2차 감염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3차 감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이광진 뭐 총학시장 우리 이제 연령이 높은 분들은 왜 이태원 클럽에 그렇게 자주 가냐? 또 이태원이 그렇게 좋은데 뭐 이 대전, 세종, 충남에서만 1,000명 이상이 그 시기에 이태원을 방문해서 이제 어른들이 좀 놀라고 그랬는데요. 이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쳤어요. 초중고등학생들이. 그다음에 곧바로 집에 갈까요? 아니면 중간에 어디를 걸려고 가지고 어떤 그 학교 밖 생활을 또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학교 밖 생활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집에만 있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되었든 학교가 끝난 이후에 자신들의 그 생활을 즐기는 것, 뭐 가장 가까운 예로는 PC방 같은 곳이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놀거리를 좀 즐기는 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위험해도 좀 즐기고자 하는 것이 저희 젊은 층들의 그런 욕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교육부가 이제 등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일 날 이제 고3 학생부터 등교하게 되는데요. 이런 교육부의 어떤 고3 학생 우선 이제 등교 방침이 수시 모집과 관련돼 있겠죠. 수시 모집과. 근데 이제 수시 모집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생활 기록부를 기록하는 건데 지금 학교를 가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생활 기록을 어떻게 할 건가? 임 국장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 네. 중에서도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했을 때는 학생들의 그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또 이제 콘텐츠 수업이라든가 과제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등교한 후에 보충으로 이제 학생이 그 어떤 과제라든가 어떤 그 수행 상태를 볼 수 있으면 그게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다만 지금 많은 기간 동안 연기됐기 때문에 학생들을 오랜 동안 관찰한 결과가 기록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기는 해요. 지금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도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일주일 연기됐기 때문에 또 조정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중간고사는 제가 볼 때는 한 6월 말 정도 6월 말이요? 예, 그 정도 시행하지 않을까. 그럼 기말고사는 언제? 기말고사는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에 한 달 실시되는 것이 대부분의 학교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국 연합 학력고사가 5월 21일 날 다음 날 또 이제 실시가 돼요. 네네. 그다음에 6월 수능 모의 평가도 6월 18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등교 수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등교 그 수업에 대한 연기를 교육부가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선필 교수 어떻습니까? 고3 학생들의 어떤 교육 시간, 수업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입학과 동시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교수님 얼굴도 직접 대면하지 못해가지고 학교 생활이 그렇게 재미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 다시 갈래, 재수할래, 반수할래, 뭐 이런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 실제 그런 학생 혹시 상담 들은 거 있습니까? 예, 실제 이번 주에 저희 학과 교수님들하고 이 문제 갖고 회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그런 1학년 담당하신 교수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학교 전체적으로도 지금 대략 5%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위험한 상황이 있다라는 그런 통계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고민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규모 단위로 저희 과 같으면 이제 50명 가까이 되니까 20명 단위로 좀
불러가지고 학교 계속 예, 다녀라. 학교에서 같이 교수님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걸 해보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온라인 모임을 따로 그러니까 과목만 수업만 듣고 있다 보니까 학과 교수님들 한번 볼 일이 없으니까 따로 온라인 그 학과 모임, 학생 모임을 좀 따로 별도로 학생 모임을 진행하면 어떻겠나 이런 이제 아이디어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학생들의 지금 현재 고3 학생의 학부모들이 혹시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서 고3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또 그 문제고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그전엔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로 불립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에도 지금 현장 실습을 못 나갈 것 같고 또 자격증 시험도 못 본단 말이죠. 실습 교육을 못 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취업 진로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임 국장님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습 네.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그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장이 이제 뒤로 연기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 대전 생활과학고등학교 실업학교 가서 수업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서 쓰는 그 도구는 리모트 미팅이라는 부분인데요. 조금 생소하죠. 네네. 이 부분은. 근데 그 학교 전 100%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그 학급에서 그 어떤 실습할 수 있는 도구를 전부 다 갖다 놓고 거기에서 진짜 시연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감 있게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론 중심의 온라인 수업을 이제 되고 이제 가능하다면 실감형 지금 그런 어떤 수업도 이제 이루어지면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실습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되면 어느 정도는 대면 수업보다는 좀 질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는 그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3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취업 진로를 위한 마이스터 고등학생이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습 어떤 기회 그리고 취업 기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이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더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그 취업 의뢰가 지금 살 끊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끊겼어요? 그리고 또한 실기 지금 이런 걸 못 하고 있는 상황도 답답하고요. 이렇게 지금 또 취업하기 위한 자격증을 또 획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보류가 됐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올해 고졸 학생들 현재 마이스터거나 지금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취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업의 어떤 일자리를 좀 더 확대시켜서 좀 조기에 이렇게 상반기 중에 취업 일정을 좀 내려보냈으면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참 수능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어떤 점이 심각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에 그 수능 지원자가 54만 명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26%인 14만 명이 정도가 이제 졸업생들이었어요. 재수생이요. 그렇죠. 재수생, 삼수생 이렇습니다. 그럼 3분의 4분의 1 이상이 결국은 이제 이 졸업생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이 기회 불균등 이런 문제를 갖다가 특히 재학생들이 재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5월까지 수업을 거의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3 수업이 대부분 알다시피 수능 중심의 이제 정규 수업과 방과 수업으로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 이런 기회 불균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교육 당국이 해소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브리핑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이번 그 수능 시험은 고3 학생들과 재수생과 비교했을 때 고3 학생들이 불리하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좀 쉽게 출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부에서는 일단은 그렇지는 않다. 이 어떤 계약과 등교와 이 수능 시험 난이도 조정은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알바 자리가 끊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취업의 어떤 비전도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등록금 내려야 된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균 총학생이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할 얘기 정말 많은데요. 네. 이제 우리는 식당에 가서 음식과 서비스를 기대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음식과 서비스가 좋지 못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그러니까 온전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음식을 지불하는 그 과정과 이제 가게를 유지해야 하니 돈을 환불할 수 없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등록금에 상응하는 서비스와 수업을 기대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였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의 질은 물론이고 네. 이제 학교에 있는 시설마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을 요구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대학에 있는 자체 수익금이 줄어들어서 학교도 돈이 많이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이제 잘 알고 있지만 학생들의 목소리가 이렇다는 것을 이제 대학 본부 그리고 교육부에 전달하는 것이 또 총학생의 역할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총학생회들이 다 연합을 하여서 이것을 교육부에 또는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권사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제 국내 상황만 뭐 어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전 세계 어떤 주요 국가들에서도 대학교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등록금 문제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 좀 조사하신 게 있다면서요? 예, 최근 뭐 오늘 아침 자료에도 나오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좀 관심 있는 자료가 나왔는데 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주립대학들이 9월 학기도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 학기? 결정을 네. 2학 그러니까 사실상 9월 미국은 시작하는 1학기죠. 예, 예. 9월부터가. 네. 9월부터 시작하는 학기도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네. 거 하고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네. 얘기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다르게 정부가 워낙 재정을 그 대학 교육에도 많이 투여를 하고 있는 데인데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학생회장 얘기한 것처럼 저희도 본부에서 본격적으로 이걸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릴 수 있습니까? 내릴 수는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제가 본부에서 일하던 10년 전부터 네. 등록금이 한 푼도 안 올랐거든요. 전부 대학 등록금이 내렸지 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 형편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그러니까 등록금 내용 자체가 이제 몇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험 실습비와 관련된 부분은 필요하면 반환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학과마다 실험 실습을 주로 하는 학과들은 실험 실습을 안 했으니까 반환을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네. 지금 이미 다 그 등록금을 낸 상태에서 반환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다른 형태의 장학금 같은 걸로 지급하면 어떨까 이런 논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원지 씨 어떻습니까? 지금 1학기 낸 등록금 다시 반환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장학금 더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2학기에 만약에 원격 수업을 한다면 2학기 등록금 당연히 이제 줄어드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죠. 미국에서도 당연히 지금 예. 반환하겠는데 그런데 지금 1학기 낸 등록금 돌려줄 수 없다. 이게 좀 공감 가십니까? 어쨌든 저는 뭐 이 현재 대학 등록금이 워낙 높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뭐 서구 유럽처럼 좀 대학 무상교육이 지금부터 좀 준비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이제 무상교육이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대학도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 네. 특히 뭐 이런 것이 대학 당국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 이런 것도 한번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네. 임창수 교육장 어떻습니까? 이제 이러한 학교 내에서의 어떤 감염을 막는 안전 조치 이건 또 중요한데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 문제도 사실 교육청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대학교 4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특성화 또는 전문계 아니면 마이스터고 학생들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고용 쇼크에 대한 어떤 교육 당국의 최소한의 조치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 전에 좀 네. 전에 말씀드렸던 등록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예,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립 유치원에서 원비를 이제 내고 학생들이 이제 그 원생들이 이제 참여를
수업을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3월과 4월이 지금 현실적으로 되는데 3월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이제 25%씩 분담을 하고 네. 유치원에서 50% 분담을 해서 학부모님께 반환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4월인 경우는 그거는 유치원에 안 간 거잖아요. 수업을 한 게 아니고요. 원격을. 예. 대학이라고 좀 예, 다르죠. 왜냐하면 그렇죠. 유치원생들은요, 네. 그게 온라인 수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게 그렇군요. 저연령이기 때문에. 네. 예, 그다음에 4월인 경우는 이제 교육부 이제 유치원에서 50%, 저희들이 50%, 우리 네. 대전교육청에서 5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민을 이렇게 전해 반환하는 걸로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예, 주시죠. 이 부분 이제 사실 대학에서도 사실 똑같이 네. 기업에도 정부에서 재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대학의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가까이 뭐 전혀 인상을 못했거든요. 네. 반값 등록금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사실은 네. 정부에서 좀 재난 지원 차원에서 네.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을 대학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학부모들은 또는 학생들은 등록금 당연히 내려야 된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정부가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러한 삼자구도라고 할까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통계적으로 좋지 않죠. 취업자 수가 줄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어떤 동향도 예사롭지 않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 좀 근본적인 그런 어떤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성수 국장 예.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직업계고 학생들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와 닿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네. 한참 취업이 잘 될 때는 한 네. 80%, 70% 후반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떤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네. 어렵기 때문에 취업률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라든가 대전시 일자리 지원센터라든가 네. 아니면은 한국안전공단 그 대전 세종 이제 광역 본부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전 세종 그 벤처 중소기업청 이런 거하고 저희들이 이제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네. 좋은 그 취업처를 이제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네. 저희들 대전시 교육청에 이제 취업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이제 우수한 그 기업처하고 저희들이 현장 실습이 되면 그 현장 실습이 되는 가운데서 또 채용 기회도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도록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이제 조금 더- 청년 네네.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수 기업체로 이제 저희들이 연결한 기업체가 371개입니다. 저희들은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해 전에 이제 청년 취업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할 때 서울대 뭐 교수가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청년들의 큰 반발을 샀죠. 왜 아픈 게 청춘이냐, 우리만 왜 이런 큰 대가를 치러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청년들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가 자꾸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취업자 수가 사기업들의 취업자 수가 많이 줄 거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스트레스 어느 정도입니까? 이원규 총학생장. 네, 우선은 제가 현재 공과대학에 4학년으로 재학 중인데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제 시험을 준비합니다. 기사 시험을 준비하나 뭐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나 모든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미뤄지면서 언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잠정적으로 연기되면서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제로 볼 수가 있었던 게 우리 충남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한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뭐에 대한 상담이죠? 그 정신 건강 쪽 스트레스나 우울증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사를 해준다고 공지가 나왔거든요, 온라인으로. 네. 근데 더 이제 놀라운 거. 놀라웠던 것은 그게 조기 마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안 돼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신청자가 폭주해서 조기 마감이 돼서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주변에서 보던 그런 것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청춘들이 진짜 아픈
세대가 지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청년들의 이번에 이제 졸업하는 대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의 취업이 좀 잘 풀리지 않으면 또 이게 이제 구직자들이 누적돼 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또 파생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수업으로밖에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원격 수업의 또 한계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얘기를 달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의 한계, 그 성은이 소장은 어떻게 좀 이 원격 수업의 한계점을 좀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원격 수업 장점은 있죠. 네. 네, 사실은 이게 대면 수업에 비해서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 대면 수업과는 달리 정서적 어떤 그런 그 뭐라 할까요?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가장 큰 현재 문제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제 학생들이 학업에 이제 집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의 집중도가 저하되는 게 문제입니다. 한 10분 정도, 그럴 수가 15분 있죠. 정도 오면 대부분의 뭐 학생들이 그냥 집중력이 저하돼서 실제로 이 과연 이게 학습 효과가 과연 대면 수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뭐 지식 전달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유효한 측면도 있지만 네. 실제 우리가 보면 이 학교에서 수업한다는 것이 꼭 지식 전달로만 이제 한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원격 수업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기는 참 지속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권선필 교수께서도 이제 수업을 직접 이제 원격으로 하시니까 예. 스스로도 좀 이거 좀 이런 점이 문제구나 이런 것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쪽 원격 수업이나 인터넷 수업을 준비를 해서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고요. 어떤 게 힘들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교실에서 수업하는 경우 그냥 준비해서 바로 들어가면 네. 거기서 임기응변도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 수업은 임기응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준비하는 게 3배 정도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료를 완벽하게 다 만들어야 되고 오히려 더 촬영을 시간이 해야 더 되고. 많이 들어요? 훨씬 많이 듭니다. 자료 준비 다 사전에 해놔야 되고 또 장비 세팅 다 해놔야 되고요. 네. 이제 가르치는 쪽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어려움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절반 정도가 사실은 효과가 네. 교실보다 떨어지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니까 등록금 내려달라는 거라. 이제 그건 일부는 이제 본인 책임도 있는 거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네. 또 다른 측면은 제가 이제 그 실시간 수업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네. 그 편의점에서 받는 거예요. 알바를 하면서요. 예. 네. 그러니까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해서 이 학생들을 정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보면 좋은데 노트북이나 근데 이 스마트폰 갖고 보니까 화면이 너무 작거든요. 네. 그런 어려움도 있고 전화요금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학금이나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네.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원근 총학생회장 어떻습니까? 교수 입장에서는 이 원격 수업이 준비 시간이 교실 강의보다 3배 정도 더 늘어난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교수님들의 어떤 입장이신 거고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금을 내려달라.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이제 어쩌면은 이공계 쪽인 실험 실습 위주인 학과와 네. 이론 수업 위주인 학과 이렇게 두 개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실험 실습 위주인 학과는 대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진짜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론 수업의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전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네. 학생들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보다 많은 시간을 다른 쪽에 좀 투자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수님들도 이번에 처음 접해보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교수님들께서도 좀 더 다른 연구에 매진할 수가 있고 네. 좀 더 편리하게 자유롭게 좀 더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 기회가 어쩌면은 원격 수업으로의 좀 더 발전된 많은 교수님들이 이
툴을 사용함으로써 네. 원격 수업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염창수 교육장 어떻습니까? 이제 등교를 앞두고 있으니까 등교하면 이 모든 문제가 이제 풀리겠습니다만 상황이 악화돼서 2학기에도 또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1학기에 어떤 드러났던 문제점 무엇이 있으면 또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성광진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 지금 원격 수업을 이제 사실 우려 속에서 실시했는데 의외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격 수업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였을 때 원격 수업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원격 수업의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네,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보완할 사항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격 수업은 사회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교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갈등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수업은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현재 있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아니면 고등학교 같은 교과별로 이제 동교과에 같이 고민을 해서 선생님들끼리 협력하는 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양질의 그 콘텐츠를 갖다가 학습 내용을 이렇게 자체 제작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점진적으로 학교에서도 네. 그 전에 EBS라든가 다른 콘텐츠를 갖다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네.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선생님들도 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광진 소장 어떻습니까? 이제 그 우리가 좀 예견할 수 있는 문제점, 뭐 굳이 찾아낸다면 앞으로 향후에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 우리 그 대구 어떤 집단 발병 사례에서처럼 너희들 때문에 이게 확산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라도 학생 한 명이 걸리면 학교 전체가 이제 폐쇄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학생들의 신분이 노출되고 그러면 또 어떤 이거는 사실 폭력적인 그런 수준으로 치닫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어떠한 그 피해 감염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전 교육 내지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그러한 경우에 학교는 이제 학생을 분명하게 보호해야 되겠고요. 네. 사실은 문제는 이제 이게 감염 경로를 추적하자면 네. 분명히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네. 흔히 말해서 학생 인권을 최대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라 보겠습니다. 네. 네. 관섭기도 어떻습니까? 이제 피해 학생 감염됐다는 것은 그 학생 스스로가 이제 피해를 당한 건데 너 때문에 학교 전체가 했다 이런 소문이 또 나돌 수 있는 거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이걸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조금 보십니까? 학교는 네. 저는 일반적인 상황이랑 다를 거라고 보여지는 게요. 저희가 이제 실제 가상으로 이제 저희 학교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명확하게 있습니다. 누구랑 접촉했는지, 어디를 이동했는지, 누가 그러니까 대부분 접촉하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안에서 빨리 이거를 공유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거든요. 네. 사회적으로는 지금 모르니까 이 사람이 누굴 접촉했나 모르니까 그러는데 교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물, 각 교실 앞에 차례대로 이걸 점검을 해가면서 하면은 그 범위에서 빨리 이걸 소통했고 해결하면은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한 두 분 정도의 말씀을 듣고 이번 토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완규 총학생회장 처음부터 등록금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학생들의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사립대에 비해서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학생의 여론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등록금이 사립대에 비해 적기 때문에 학생 여론이 비교적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이 교육부, 곧 정부에 이제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대학 본부의 경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서
교육부 또는 정부가 우리 대학에 좀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임창수 교육장 이제 원격 수업 현재 진행 중이고 이제 등교 수업 앞두고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당부의 말씀, 또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등교 수업에 따른 안전,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겁니다. 저희들도 부모님들에 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심정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학교에 등교가 되면 저희들을 책임지고 학생들이 안전한 가운데 생활 속에서 거리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차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믿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코로나19 교육 환경에 대해서 두루 여러 점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교권 존중, 스승 공경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스승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스승의 참 의미 교육 방향,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시 고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